예, 직류와 교류입니다. 요것도 열나 중요해요. 예.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음향을 하면서 직류랑 교류를 헷갈려하고 DC랑 A씨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음향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낯선 단어 중에 하나예요. 직류, 교류, DC, AC 그게 뭐가 중요한가?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음향의 약간 핵심 전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 중에서 DC랑 AC를 올려놓으면은 음향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직류와 교류니까 막 그 설명을 듣는데 좀 뭐랄까 그 악플이 가장 많이 달리는 영상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분명히 누군가 들어와가지고 DCAC 설명 들으러 왔는데 이상한 엉뚱한 얘기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한 DC랑 AC에서 이건 음향학적으로 봤을 때 DCAC이기 때문에 전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딴 영상 보세요. 이 영상 보지 마시고 물론 DCAC이긴 한데 저희는 음향학적으로 그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뭐냐? 어찌됐건 저희 전자장비나 이런 걸 할 때 DC랑 AC가 필요한데 자, 저희 주변에는 전기가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DC랑 AC, 직류와 교류. 그러니까 직류가 DC고 교류가 AC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직류가 뭐냐? 직류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DC는 전압이 일정해요. 한마디 일정하고 고르게 쭉 나가고 교류는 그 뭐지? 계속 반복하는 거죠. 보통 우리나라가 이제 220V에 60Hz를 하게 되는데 1초에 이 전기가 60번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0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전기가 그 소통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DC는 직류는 이런 건전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건전지 같은 경우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하게 되면은 뭐 예전에는 망가지기도 했는데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교류 같은 경우는 저 일반 코드 돼지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꽂건 저렇게 꽂건 그 작동하는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아무데나 꽂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는 교류 AC고 건전지처럼 그 뭐지 플러스 극성을 갖고 있는 거를 직류 DC라고 하는데 여기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저희 때는 그 뭐냐 워크맨 이런 거 할 때 다 건전지를 써서 그래서 그런지 뭐지만 건전지랑 좀 친근한데 요즘 친구들은 건전지를 쓸 일이 없나 싶기도 하다가 아직까지도 TV 리모컨은 건전지로 쓰기 때문에 분명히 건전지를 쓸 법한데 이 건전지 그 사이즈에 대해서 약간 낯설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음향을 하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그 밑에 LR 이런 빼더라도 보통 가장 작은 거 이걸 이제 3A라고 하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거 2A라고 하고요. 그 나머지는 뭐 1.5V로 되는 뭐 CD가 있기도 한데 CD는 주로 이제 후레쉬나 약간 좀 그 경광봉 이런 데에 들어가는 배터리이기도 해요. 근데 C랑 D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거 1.5V다. 요거 1.5V인 거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음향을 하면서 가끔 간단한 퀴즈쇼 이런 거 낼 때 이거 항상 내거든요. 근데 3A랑 2A 잘 모르는 경우, 1.5V 잘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 그 9V 같은 경우에는 옛날 무선 마이크는 이제 9V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없어요. 거의 9V가 요즘 단종이 돼서 듀라셀 같은 저희는 아직도 그 DI 박스 같은 경우나 기타 같은 경우에 9V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요즘 집에 이제 도어락 같은 거 만약에 배터리 나가면 외부에서 그 쓰는 게 이 9V 그 건전지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단종이 돼서 그 AA는 그래도 약간 싸게 살 수 있는데 이거는 좀 3,000원, 5,000원 막 하더라고. 듀라셀 같은 경우는 비싼 거. 어쨌건 요거 9V 건전지 그 사각형 건전지가 있는데 DI 박스나 기타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건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은 건지로는 203이랑 LR44가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이 써요. 그 어린애들 옛날 장난감 있어요. 파워레인저 시리즈. 거기 보면 그 미세하게 그 소리 나게 하는 건전지가 다 LR44예요. 예. 그리고 2032 이게 이제 그 뭐지? 자동차 키 보시면 이 안에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배터리 갈아야 되거든요. 요건 아니면 컴퓨터도 내부에 보면은 한 5년 7년 지나면은 컴퓨터가 갑자기 어느 순간 부팅이 안 되고 막 그러면은 이 안에 그 건전지 있습니다. 시간 그 메모리 할 수 있는
건전지인데 그거 갈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203이고 요 수은 건전지 종류별로 되게 많아요. 202도 있고 좀 약간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LR44가 LR22도 있고 막 종류별로 굉장히 많은데 203이랑 LR44가 가장 많이 쓴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203이랑 LR44는 몇 개씩 한 20개씩 보유하고 있어요. 혹시 쓸 일이 있을까? LR44 같은 경우는 방금 생각난 건데 저희 테스터기 있잖아요. 전기 테스터기 거기에 LR44가 건전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도 가끔 테스터기가 많다 보니까 가끔 이제 빠대 나가면 가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는 거다 보니까 요건 직류다. 요런 걸 직류라고 하고 저 요 핸드폰도 여기 충전되어 있잖아요. 요건 직류입니다. 한마디로 직류는 전자제품의 가장 특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류는 뭐냐? 자, 선풍기예요. 예. 220V 요거 말고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아답터가 달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220V를 꽂았는데 그 제품 사이에 여기 잠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지금 저희 컴퓨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전기가 들어가는데 이런 게 보인다. 이런 거는 이제 요게 이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지금 옆에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에 요게 이제 그거죠. 여기에 이름이 아마 지금 모델명 있고 요즘 글씨 되게 작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제품은 직류 전환 장치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건데 그게 아닌 이런 것들 특히 선풍기 같은 경우는 싸죠. 가격 싼 이유가 뭐냐면 전기만 꽂으면 돼. 왜 이게 모터로 발생되는 것들인데 특히 이런 모터 있잖아요. 모터는 이 모터 대 모터다 보니까 중간에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꽂으면 바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선풍기도 요즘에는 이제 DC가 나와가지고 DC 선풍기 같은 경우에 100단위까지 해가지고 미세 조정까지 가능하지만 선풍기는 그것이 진짜 1단, 2단, 3단 해봤자 미풍 정도밖에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가변항을 쓰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이제 믹서기 이런 방식이 이제 AC 전용 이제 제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류식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어쨌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에디슨이랑 이제 여기 테슬라가 나오긴 하는데 DC 그러니까 에디슨은 사실은 DC를 주장을 했고 테슬라가 이제 교류를 옹호 주장을 했죠. 이렇게 따지면 이제 테슬라 자동차도 원래는 테슬라가 아니라 에디슨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자, DC의 장점은 전력 손실이 없고 전자파가 발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은 전기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교류는 전압 변경이 용이하고 하는데 단점을 보니까 교류 같은 경우도 장거리를 전송을 할 때 전력 손실이 굉장히 되는데요라고 이야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보면은 여기 차이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 예전이잖아요. 예전인데 한마디로 따지고 보면은 전자장비에는 직류가 답입니다. 어쨌건 지금 전자장비 다 어쨌건 교류를 직류로 바꿔 쓰잖아요. 이렇게 전자장비에는 직류가 가장 안정적인데 과거에 전기가 이제 개발될 당시에 직류 같은 경우는 변압하는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게 용이해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기술이 발전이 되긴 했는데 과거에는 전기를 멀리 전송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류도 마찬가지였는데 교류는 장점이 뭐였냐면 전압을 바꾸는 게 굉장히 쉬웠어요. 저전압을 고전압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쉬웠죠. 그래서 전기를 아예 고전압으로 올려버린 다음에 멀리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멀리 날릴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가정에는 교류를 쓰게 된 거죠. 근데 그로 인해서 전자파가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인류에게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물론 전자파가 좋은 쪽으로 쓰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과거에 직류랑 교류랑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생겼는데 결론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는 교류가 많이 번지게 되었죠. 근데 이제
뭐랄까 전자기기 특히 음향에게는 쥐약이라는 거죠. 사실은 저희 지금도 보면은 교류 잘 쓰고 있잖아요. 사실 저희가 음향만 아니면은 전기는 잘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정도만 하고 너무 또 제가 열낼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어찌됐건 교류를 쓰면서 어쨌건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전기가 그 이상 계속 바뀌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운동으로 인해서 자기 전기장이 생기게 되고 자기장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기계에 직접 연결이 돼가지고 기계에 무리를 주거나 아니 기계를 타서 기계에 소리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은 케이블에 자극을 주어가지고 노이즈를 발생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까 얘기하는 접지 3상 4선식으로 왔는데 접지도 이제 그 뒤에 다시 또 접지 이야기할 일이 있겠지만 접지도 잘해야지 불필요한 전류들을 그 해소시킬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직류와 교류 이런 두 개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향에 좋은 거는 이제 직류다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하기 좀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건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 예.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